옛날 옛적 아름다운 프랑스의 한 마을 근처에는 깊고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행운의 까마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숲에는 신비한 까마귀가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까마귀를 만난다면 순조로운 일을 경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을에는 장이라는 이름의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착하고 성실하였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아 매번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장은 산책을 하다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우연히 행운의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까마귀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숲을 거닐던 장은 숲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길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고 나무가 빽빽하게 늘어서 있어 장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순간 그의 바로 위에서 까맣고 커다란 까마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까마귀는 장의 주변을 몇 번 맴돌더니 나뭇가지에 살금살금 앉았습니다. 장과 까마귀는 잠시 동안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장은 두려움을 떨치고 조심스럽게 까마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이 숲의 행운의 까마귀인가요? 저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까마귀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곧 날아올라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때부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까마귀는 장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였고 장은 까마귀가 가르친 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달이 하늘에 떠오르자 숲은 밝아져 길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까마귀는 언제나 장에 앞서 날아갔습니다. 숲을 벗어나 마을로 돌아온 장은 자신의 집 앞에서 까마귀가 마지막 인사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장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작물은 풍년이 되었고 그가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행운의 까마귀가 진정으로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장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웃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금씩 노력했습니다. 장과 행운의 까마귀의 이야기는 프랑스의 전설로 남아 전해졌으며 지금도 사람들은 숲속에서 까마귀를 만나면 큰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리옹이라는 작은 마을에 모든 꽃과 식물이 비밀스러운 마법의 힘을 지닌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외부에서는 볼 수 없었으며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정원의 존재를 믿지 않았지만 몇몇 호기심 많은 아이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그 이야기가 속삭여졌습니다. 한편 리옹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고 용감한 소녀 엘리자벳은 그 이야기에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도와주면서도 정원에 대한 모든 기록을 찾아 읽고 다양한 단서를 조사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숙이 정원을 직접 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엘리자벳이 숲속을 거닐다 우연히 빛나는 나비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비는 세상에 어떤 나비보다도 아름다운 빛을 내뿜으며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엘리자벳은 나비를 따라 걷다가 조용한 연못 옆에서 멈추었습니다. 연못의 물은 수정처럼 맑았으며 그곳에 잠깐 비친 빗무리가 마치 문처럼 그녀를 향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연못에 다가가자 물속에서 놀랍게도 길고 푸른 덩굴로 이어진 작은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용기를 낸 엘리자벳은 그 덩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각종 색색의 꽃들이 각양각색의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모든 식물과 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듯한 기분 좋은 속삭임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중심에는 거대한 고대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가지마다 별처럼 빛나는 잎사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곳에는 희망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사랑과 온정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져라 고 적힌 손으로 쓴 쪽지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벳은 그 장소에서 특별한 기운을 느꼈고 그녀가 여태껏 무엇을 간절히 바랐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을과 사람들을 그리고 자연을 끔찍이도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어 했으며 그 꿈을 이룰 방법을 몰랐던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엘리자벳은 정원을 비밀로 지키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꽃의 언어를 배워 마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고 식물의 치유 힘을 연구하여 마을 사람들의 상처와 병을 돌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자벳의 선행은 마을을 변화시켰고 리옹은 다시금 활기찬 마을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오로지 엘리자벳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비밀을 지키며 마을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 그 정원을 발견하기 전까지 정원은 그렇게 안내 없이 존재하는 비밀의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외딴 숲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자원 덕분에 번영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늘 서로 돕고 살아가는 화목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숲 가장자리에서 아주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치 멀리서 수백 마리 벌들이 윌링거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소리가 뭐 그리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숲에서는 종종 독특한 소리가 들려오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소리였고, 마을 사람들은 숲속 어딘가에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호기심이 가득 찬 아이들 몇 명이 먼저 숲으로 들어갔고, 고지어 용감한 어른들도 이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숲 깊숙한 곳에서 크고 무서운 꿀벌을 발견했습니다. 그 크기는 보통 꿀벌의 수백 배에 달해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지만, 그 꿀벌은 의외로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큰 몸집을 가진 것뿐 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꿀벌은 평온하게 석양의 햇살을 맞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비로운 꿀벌이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꿀벌은 마을 주변의 꽃들로부터 꿀을 모아 엄청난 양의 꿀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꿀을 나누고 이를 이용해 새로운 상업의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꿀 향기가 도시 곳곳에 퍼졌고, 마을은 점점 더 많은 여행객들로 붐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 중 일부는 이 변화가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들은 꿀벌이 마을의 평화를 깨뜨릴 것이라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회의를 열어 꿀벌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원로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꿀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꿀벌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꿀벌을 위한 정원과 쉼터를 마련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규칙을 세워 모두가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과 꿀벌 모두 상호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었고, 숲과 마을 사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평화와 조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전보다 행복하게 지내게 된 마을 사람들은 꿀벌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로 인해 맺어진 마을과 숲의 소중한 유대관계를 후세에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의 조화에 대해 배우고 작은 친절이 가져다주는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숲속의 작은 마을과 거대한 꿀벌은 영원히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루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어렸을 때부터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으로 항상 새로운 것들을 탐험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루이가 마을 근처의 숲을 돌아다니다가 낯선 나무의 특이한 문양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나무 앞에는 오래된 마치 마법의 물체 같아 보이는 나무문이 있었고, 그 문에는 신비로운 문자로 무엇인가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루이는 문을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루이는 신비로운 숲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평소에 알던 숲과 달리 모든 것이 더욱 아름답고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나무들은 색색깔의 이파리를 가지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눈부신 빛이 내리쬐며 바람은 환상적인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곳에서 루이는 놀랍게도 말을 하는 동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옹거리는 고양이 리노, 항상 웃고 있는 여우 말셀, 그리고 겁이 많은 토끼 소피. 동물들은 루이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루이는 숲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신나게 이야기하며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모험 도중 루이 일행은 용감무쌍한 늑대, 출신을 알 수 없는 마녀, 그리고 잃어버린 왕국의 공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만남은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루이와 친구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루이는 왕국의 평화를 되돌리고 잃어버린 공주를 찾아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신비한 숲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숲은 사실 마법에 걸린 고대의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루이의 활약 덕분에 숲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는 마을로 돌아와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모험을 통해 루이는 친절함과 용기를 배우고 더 많은 이들과 정을 나누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친구들과의 재회를 약속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 기억은 평생 동안 루이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루이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한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모험을 통해 성장하고 변한 그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모험담은 결국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용기와 우정의 가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